안녕하세요. 믿고 듣는 라디오 김상순 차이나 팟캐스트입니다. 중국 사회 분석 세 번째로는 12여 천가, 시진핑 우상화의 끝없는 천국, 이 정도면 정신병 말기고요. 여기에 비춰서 중국 사회의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는데 매일 군중 시위는 얼마나 발생할까, 이 내용 궁금하시죠? 상반되는 이 두 가지 주제는 그러나 연관성이 있죠. 중국 공산당의 장기 집권 패단은 집단 부패, 권력 독점, 세뇌 교육, 철권 통치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죠. 한마디로 공산당 당원만 되면요, 당직과 정부의 공직을 겸직해서 맡을 수 있고요. 은퇴를 해도 어마어마한 연금이 나오고요. 평생 동안 병원비 걱정이나 일반적인 생활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죠. 물론 가족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게다가 공산당 완장을 차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나 경찰 공무원들에게도 호통을 치면서 완장 권력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공산당 당원이 이기만 하면 그렇죠. 그렇다 보니 일반 인민들은 어떻게 봅니까? 노예나 벌레 보듯이 대할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공산당 당원이 되면 입으로는 마르크스 레닌 만세나 마오쩌둥 만세를 외치기만 하면 됐었죠. 실제 행동으로는 어떻습니까?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자신을 위해 봉사하고 우러러보도록 완장 권력을 휘두르기만 하면 됩니다. 공산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산당 당원인 자신을 위해서 인민들이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만드는 거죠. 자, 시진핑 시대가 시작되면서요, 지금은 마르크스나 레닌 그리고 마오쩌둥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시진핑을 외쳐야 합니다. 그렇게 시진핑을 외치고 만세를 부르는 시진핑 우상화니까 12여 천가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변화를 빼고는 공산당은 인류 역사의 새로운 귀족, 즉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홍색 귀족이 되어서 중국을 지금 70여 년이 넘게 철권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진핑 기린 천하 시대에 있어서 지금 중국은 공산당의 역사를 3단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어이가 없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일단 500년간 이어온 국제사회주의 운동에 세 차례 역사적인 초월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또 발표가 됐는데요. 국제사회주의 운동이 무슨 또 500년이나 됐습니까? 이것도 뻥인데다가 이거 2배 반 이상 부풀렸죠? 자, 어쨌든 첫 번째로는 누가 꼽혔느냐? 첫 번째는 이론적인 초월이 있었다고 합니다. 19세기 말 마르크스가 1848년 사회주의를 공상에서 과학으로 만들었다. 공상에서 과학으로 만들었다. 이게 이론적인 초월이라고 하는 건데요. 1848년부터 지금까지 2024년까지 이게 500년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실천적 초월이라고 또 표현을 했는데요. 1917년 레닌에 의해서 사회주의는 이론에서, 즉 막스 레닌의 이론에서 실천으로 전환되었다. 또 이렇게 또 포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좋다고 칩시다. 예. 자, 그런데 세 번째가 기가 막힙니다. 세 번째는요, 공간적 초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적 초월로 시진핑이 2012년 사회주의를 서방에서 동방으로 공간적으로 초월을 만들었다. 이것이 500년간 이어온 국제사회주의 운동의 세 가지 역사적인 초월이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이 정도 아부라고 한다면 대책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극심한 말기, 포기해야 되는 정신병이죠. 예. 이보다 더 심한 정신병이 있을까요? 시진핑 이전에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대는 사회주의가 아니었나 보죠? 예, 사회주의가 500년이나 이어졌다는 것도 웃기기도 하지만 시진핑에 의해서 사회주의가 서방에서 동방으로 이동하는 공간적 초월을 했다는 발상부터가 정말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어이가 없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럼 다 호구입니까? 자, 그런데 이걸 주장하는 것이 절강성에 있는 절강행정대학입니다. 절강행정대학에 있는 공산당 이론을 연구하는 이런 것, 소위 전공이 막스 레닌주의,
이게 전공이거든요. 야, 어쨌든 공산당 이론을 연구하는 관변학자들의 주장이라는 것이 더 가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에는 학문이 거의 없다. 예. 이렇게 보면 되고, 특히 정치 이론, 막스주의 이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뭐 석박사다, 학자다, 교수다, 이거 다 엉터리입니다. 예. 그냥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공산당을 찬양하고 요즘은 그 잘 찬양해야 되죠. 예. 덩샤오핑 찬양했다면 혼나죠. 덩샤오핑 장점인 후진타오 얘기했다면 혼나고 마오쩌둥을 빗대어서 시진핑을 찬양하면 이게 100점입니다. 예. 자, 중공이 그렇게 추앙하고 떠받드는 시진핑 시대 그렇다면 중국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예. 뭐 잘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시진핑에게 아부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정신 나간 작자들의 말처럼 시진핑 시대 중국 사회는 국제사회주의 역사에서 자기들 말대로 세 번째 초울로 기록될 만큼의 업적을 시진핑이 과연 만들었을까요? 시진핑 시대가 시작된 2012년 말부터 중공은 시진핑 우상화를 시작을 했는데요. 12년 차가 된 올해 2024년까지의 변화를 보면 그냥 한마디로 시진핑에 의해서 중국은 모든 면에서 하락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자신만의 중국몽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이룰 수 있다면서 중국몽을 부르짖었지만 미국의 경제제재를 이기지 못하고 부메랑으로 칼중국화, 피크 차이나, 실업대란, CCP 리스크, 백지 시위에 이어서 시진핑 리스크까지 지금은 언제 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지경까지 몰고 온 것이 바로 누굽니까? 시진핑이죠. 중공이 철권 통치하는 중국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려면 단 한 가지 측면으로도 현재 대략의 추정이 가능한데요. 이게 바로 중국 사회의 불만이 어떠한지, 얼마나 불만이 팽창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즉 중국의 군중 시위가 어떠한가를 보면요. 중국 사회 전반에 어떤 불만과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불만의 강도나 폭이 얼마나 위중한지를 알 수 있죠. 예. 중국 사회의 군중 시위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궁금하셨죠? 예. 저도 궁금해서 계속 이걸 찾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중공이 통계를 조작하고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항목은 통계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중국 사회의 군중 시위가 매년 얼마나 발생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예. 물론 공산당 고위층 간부들은 알죠. 공산당의 중간층이나 하급 관료들은 모르죠, 이것도. 자, 간헐적으로 중공이 다른 선전선동을 하려다가 자신들의 정책이나 성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수치들로 실상이 우연히 밝혀지기도 하는데요. 아니면 양심선언, 이거는 거의 드물죠. 자, 어쨌든 중국에서 지금 발표되고 있는 공개돼서 지금도 인터넷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는 자료만으로 보면 1994년 중국 사회의 군중 시위는 대략 1년 동안 10,000건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4년에 10,000건 정도. 그런데 2003년이 되면요. 이게 거의 한 10년 정도 가까이 되면 6만 건으로 늘어난다고 발표되어 있고요. 2008년에는 수직 상승해서요. 불과 5년 만에 2배인 12만 건으로 늘었습니다. 2003년에 6만인데 2008년에 12만 건으로 군중시위가 늘었죠. 그런데 국무원과 사회과학원 그리고 국가행정학원 그리고清华대학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10년 자료인데요. 2010년에는 중국의 군중시위가 18만 건으로 늘었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한 50% 성장한 것으로 2010년 1년간 18만 건이면 이거 매일 일평균으로 따져보면 약 493건의 시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 기구인 공무원 산하의 싱크탱크인 중국 사회과학원이 발표한 2013년의 백서에는요. 중국은 청서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백서에 의하면 매년 약 10만여 건이 넘는 군중 시위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2년간 약 6만 건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당연히 앞에 제가 소개드린 내용과는 다르죠. 물론 당연히 중국 정부 소속의 싱크탱크에서 발표된 내용이기 때문에 중국 사회과학원이 싱크탱크 공무원 산하에 당연히 축소되었지만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10만 건이 넘는다고 발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실제로는 절반 정도가 축소된 걸로 보여지는데, 그죠? 자, 시진핑의 시대에서의 중국에 있는 사회불만 통계 봉쇄는 엄청나게, 엄격하게, 예,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시진핑은 다른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뭘 했습니까? 1인 천하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몽, 중화민족의 부흥을 포장해야 했고요. 시진핑 3년임을 위해 중국의 헌법을 고치는 작업이 시작된 게 시진핑 1기 말기인 2017년부터입니다. 2017년 한 5월 이 정도부터로 기억되는데 시진핑이 3년임에 성공한 2022년 말 20차 당대회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시진핑은 자신의 1인 통치에 불리한 정보들은 모두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시진핑 시대에서는 거의 모든 정보가 통제되고 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는 통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예. 중국의 군중시 자료는 시진핑이 집권하기 이전까지만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고요. 이후에는 없습니다. 즉 2012년 말부터 시진핑 집권 이후 올해 2024년까지 약 12년간의 자료는 찾을 수가 없는데요. 중국인들은 현재 대략 최소 20만 건 이상 30만 건의 군중시위가 매년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매일 최소 548건에서 822건의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부족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2010년에 공개된 자료가 약 18만 건이라면 14년이 지난 지금은 최소한 2.5배에서 3배 정도는 증가하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시진핑 시대에 오히려 경제가 폭락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돌출됐잖아요. 사회불만이 더 많이 증폭될 수밖에 없고 아시다시피 백지 시위까지 일어났습니다. 공산당 물러가라, 시진핑 하야 이런 백지 시위까지 2022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불만이 더 크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청년 실업자가 늘고 있고 35세가 넘어가면 취업이 지금 원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변했는데 이게 과연 이 정도밖에 안 될까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약 최소한 50만에서 60만 건 정도의 시위가 매년 발생한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매일 최소 1370건에서 1644건 정도의 시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비슷한 내용도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 그 정확한 자료나 뭐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냥 추정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고 듣는 라디오 김상순 차이나 팟캐스트의 중국사회 분석 시리즈는 중국사회 문제점들을 하나씩 파헤쳐 하겠습니다. 물론 한 번에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다 분석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하려면 뭐 좀 논문 작업 같은 것처럼 최소 몇 개월이나 몇 년이 걸리는 작업이 될 수도 있는 주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중국사회 분석 시리즈 작업으로 하나씩 분석해가면서 종합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주목하고 분석해 가시죠. 자, 이번 주제는요. 어쨌든 정신병 말기 수준에 이른 12여 천가, 우상화의 끝없는 천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시진핑 1인 천하에서 중국 사회의 혼란과 불만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것이 현실인데 매일 중국에서는 군중시위가 얼마나 발생할까 이에 대한 궁금증을 분석해봤습니다. 이번 주제에 대한 의견은 댓글에 남겨주시고 SNS 공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